당장 윤석열 체포해 국수본 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하죠. 예, 뭐 불가능할 이유가 뭐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국수본은 왜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총장님? 그 처음 하는 거라는 이유가 일단 있을 거고요. 예. 모두들 처음이죠, 지금. 어쨌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는 1번을 하려는 생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런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누가 좀 등을 떠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직이시지만 등을 떠미는 역할로 목소리를 내신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소위 범죄 피해자들이 그대로 권한을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총기범이 총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 예전에 반민특위 활동하던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그때 반민특위가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7.18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엎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머뭇거리다가는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를 봐서 반동을 하는 움직임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인데 무슨 짓을 못합니까? 이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도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빨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법에 정해진 절차로 그런 사람들을 빨리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빠른 유일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나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긴급 체포 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 통수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총기 난사범인데 그 범인이 계속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체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맞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은 권한이 없죠. 검찰이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 합수하자 했던 이유도 지금 또 같이 하자 하는 이유도 엊그저께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나중에 공소기각 당할 우려가 있어요. 공소기각. 구속까지는 하죠. 그거는 기소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기소를 전제하는 절차긴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은 같이 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지금 변호사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내란죄는 검찰이 할 수 없는 거죠. 수사에는 관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할권. 제정된 공수처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국민의 명령으로 각 수사기관에 관할권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 조정하면서 내란죄의 주체 수사 관할권은 경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아예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검찰도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경찰도 행정공무원이고 그렇죠. 공수처도 행정공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권한을 행사할 때는 4가지 기준. 주체, 권한이 있느냐.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어떤 절차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돼요. 아예. 그 무효에 처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그러면 증거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308조의 2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열심히 국민들한테 수사 의지로 내란죄입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 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해가고 막 잡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재판 단계에 가면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실제 사례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등 떠밀려서 수사를 해놓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다고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한 1년 지난 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 왔어요. 그 판결이 공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꼼수가 있느냐? 증거에 대해서 위법하게 수집해놓고 재판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채택이 안 되고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무죄가 나오고 국민들은 1년 후에 이게 왜 무죄야?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거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기술이네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도 10% 안에 대한민국의 한 3대 로펌의 메이저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검사 중에서도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입니다. 이거 그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김용현 사실상 핵심 중에 핵심인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자기가 걸어서 출두했어요. 검찰로. 아마 검찰 쪽에서도 곧 경찰이 잡으러 갈 텐데 우리하고 해야 대화가 될 것이다. 그 판단을 스스로 했을 리는 없고 법률가도 아닌데 그 판단을 누가 대신해 줬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그 양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저쪽에다가 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수천 건의 군사건 개인적 경험으로는 분명히 김용현 변호사는 메이저급 변호사일 것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검사들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내지 같은 대학교 동문 늘 만나던 사람이어서 증거로 장난치기 위해서 깡통폰 들고 가면 바로 구속인데 바로 구속되면 1신을 저쪽에서 전속적으로 잡아놓고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못하고 그런데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무효인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자, 메이저급 변호사는 그거 공격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그걸로 변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시했다.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다 나왔잖아요. 내용상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꼼수 칠 수 절차로. 있다. 절차적 정당성. 그 문제로 그러면 이 기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 게 엘리트 검사들 특수부들인데 보면 그러면 그 전 국방장관이 글로 걸어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 주요 핵심 포스트가 한동훈 대표하고 아는 사이 혹은 같이 일했던 사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윤석열 지키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권력 지키기 아닌가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로 가기 위한 지키기 아닌가 이거? 나중에 충격적으로 윤석열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증거 때문에. 그거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청령님도 그런 비슷한 의심을 하시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뭐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영장을 받을 뭐 여유가 없다. 뭐 이 5위 요소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씨도 불러다 조사하면서 체포했죠. 오늘 아침에 서울 경찰 수뇌부도 불러다 조사하면서 체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찰청장.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긴급 체포 요건 인정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렇게 특수하고 고위직이고 권력자고 예를 들어 군 통수권을 경제적인 권한이 크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긴급 체포 요건을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쌓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 그 폭이 있어요. 더구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물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따져보고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이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경찰 수사를 바라고 응원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찰 못 믿어서 그런 요건의 판단의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의 지원과 믿음과 이런 걸 믿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됐건 체포영장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에요. 해볼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도 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법 집행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만 보충성이라는 원리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하고 할 만큼 하고 근데 검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와. 그럼 긴급 체포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업에 착수하라 썼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디 자범 신병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을 그것도 시급히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병 확보를 위한 정지 작업, 사전 작업, 명분 쌓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여요. 하고 있는데 보이니까.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잘 안 보입니까?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없다 그러는 건 좀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안을 모르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당장 잡으러 가는 것도 당연히 잡으러 가는 거지만 그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정지 작업을 하고. 이번 주 내에 안 됩니까? 제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님 경험상으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 행위가 이미 적나라하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고요. 네. 사후에 국회에서 또 사후에 언론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세세하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뭘 망설이는 거죠? 국서본에서? 그거를 뭘 망설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왜 망설이냐고 이제 라고 쓰신 것이고. 변호사님,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감이다. 바로 구속감이다. 지금 저 자리에서 충분히 증거 인멸 할 수 있는 확률이 100%다. 그렇죠. 예, 그 제 생각은 세 기관이 나란히 손잡고 가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절차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신변을 확보하면 경찰 국수본 중심으로 다른 수사기관들이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형식적인 권한이 있는 데다가 법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도 그런 권한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설이냐 이거지. 그래서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답하니까. 더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전체적으로?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상황을 보니까 제가 겪은 경찰분들은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하면 잘 하실 겁니다.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 잘 하실 겁니다.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시작하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긴급 체포할 때 언론에 알리고 같이 가야 돼요. 틀림없이 경호처에서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직 경호처 입장에서는 탄핵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다 살아있으니까 긴급 체포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가더라도 언론과 같이 가셔야 경찰이 그거 참 약한데 검찰은 잘하고 경찰이 그거 약하던데 언론 플레이도 같이 하셔야 돼. 그래 우리가 응원하지. 무슨 일인지 벌어진지 보고. 어쨌든 제가 경찰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비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수사 수단과 이런 것들 고민해서 동원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경찰을 좀 응원하고 등 떠밀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체포영장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러 경찰이 달려가면 온 국민이 박수 칠 거예요. 빨리 가서 하라고. 실패하면 또 응원할 것이고 다시 가라고. 그걸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죠. 변호사님. 요건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요건은 다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